26화 잊혀진 지옥. 흑운의 안개가 다시 열린다. 아침이었다. 흐릿한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며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윤동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이부자리는 어릴 적부터 써오던 낡은 요와 담요, 은은한 세제 냄새에 묻혀 기묘한 안도감을 남겼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허리부터 어깨까지 뻐근하게 결리는 통증이 몰려왔다. 역시 침대랑 다르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이마를 문지른다. 거실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벌써 마당에 나가신 모양이었다. 미닫이 문을 밀치고 화장실로 향했다. 찬물로 대충 얼굴을 씻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아침 공기를 메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거칠어진 피부, 잔뜩 굳은 표정. 세월이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이빨을 대충 닦고 머리는 손바닥으로 몇 번 쓸어 넘긴 게 전부였다. 새벽부터 뭔가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 있어 굳이 깔끔하게 정리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 마당으로 나서자 공기는 아직 서늘했고 땅바닥은 어제 내린 이슬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시골 특유의 냄새, 불, 흙, 먼지, 그리고 먼 옛날 기억이 뒤섞인 냄새가 숨 쉴 때마다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안 들을 걸 알면서도 조용히 중얼거리고 허리를 반쯤 숙인 채 주차장으로 향했다. 은색 경차 레이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몸을 차에 밀어넣듯 하고 문을 닫을 때의 둔탁한 소리가 온몸에 울렸다. 운전석에 앉아 한 손으로 키를 돌려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음이 덜컥이며 깨어났다. 창밖에는 여전히 흐릿한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다. 윤동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느릿하게 서서히 기어를 바꿔 도로를 향해 차를 굴리기 시작했다. 도로를 따라 은색 경차를 몰던 윤동주는 어느새 익숙한 이정표 앞에 다다랐다. 고운사 7km. 잠시 망설이다가 깜빡이를 켰다. 차는 느릿하게 국도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괜찮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핸들을 부드럽게 틀었다. 비포장길 특유의 덜컹거림이 차체를 타고 전해졌다. 서늘한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7km는 생각보다 길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얼기설기 쏟아지고 그 사이로 윤동주의 얼굴에도 묘한 명암이 그려졌다. 고운산은 산 중턱, 안개와 구름이 흐르는 경계에 자리하고 있었다. 좁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 잠시 앉아 있었다. 차창 너머 흐릿하게 보이는 고운사의 입구, 낡은 목재문, 깃발처럼 펄럭이는 천 조각들, 어디선가 울려오는 목탁 소리, 또 오게 될 줄이야. 윤동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어 차에서 내렸다. 발끝이 자갈밭을 디딜 때마다 자작자작 작은 소리가 따라왔다. 고운사 경내로 들어서자 윤동주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고운사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고즈넉한 사찰이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기둥, 뼈대만 남은 전각들, 부서진 기와 조각들이 폐허처럼 흩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재가 되어버린 나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이게 뭐야? 윤동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이 황량한 풍경 속에 삼켜져 버렸다. 살아남은 건 오직 하나, 대웅전뿐이었다.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대웅전만이 기적처럼 버티고 있었다. 다만 그마저도 처마와 벽 곳곳이 그을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기와장 사이사이에는 아직도 탄내가 진하게 남아있었고 지붕이 무너진 곳에서는 검게 재가 된 목재들이 삐죽삐죽 솟아있었다. 가을로 계곡을 가로지르던 그 거대한 누각은 이제 기둥 몇 개만이 검게 타버린 채 허공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가울루 옆에 있어야 할 고운사의 큰 범종, 그것은 범종이라 부르기에도 처참한 모습이었다. 반쯤 무너진 형태로 땅바닥에 찌그러져 있었고
종 표면은 군데군데 벌어져 검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옛날 장인의 손길이 새겼을 법한 불경의 문양과 글자들은 불길에 뒤틀리고 일그러져 알아볼 수 없는 형상이 되어버렸다. 범종 주위엔 녹아내린 샘물이 굳은 자국이 남아있었고 그 위로 이슬과 재가 엉켜 죽은 것처럼 식어 있었다. 툭! 어디선가 부러진 기왓장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 윤동주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지만 곧 다시 범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기도, 염원, 축원, 바람. 사람들의 감정이 깃들어 있던 존재가 이곳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것이었다. 말할 수 없었다. 감정을 꾹 누르며 윤동주는 조심스럽게 범종 앞으로 걸어갔다. 바싹 타버린 흙과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아침 공기에 무겁게 깔렸다. 범종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손목에 새겨진 문양이 미세하게 욱신거렸다. 무언가 이 범종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남긴 잔향 같은 것이 아직 공기 속에 떠돌고 있었다. 윤동주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범종 앞에 섰다. 거칠게 타들어간 종의 겉면, 일그러진 문양과 찢긴 표면.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부서진 범종을 살짝 만졌다. 순간적으로 왼손의 문양이 희미하게 붉은 빛이 감돌았다. 그 순간 쿵! 무언가 깊은 데서부터 울리는 진동이 몸 전체를 때렸다.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기억이 밀려들었다. 아주 오래전 그 시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달랐다. 하늘은 푸르지 않았고 바다는 고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해 역사의 기록이 끊겼다. 어느 날 정확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 인간 세상과 이면의 틈이 찢어졌다. 그 틈은 마치 오래된 천을 찢는 것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들은 그 무엇도 조용하지 않았다. 세상은 곧바로 언더라인 쌓인 마물의 시대에 들어섰다. 하늘은 불타는 연기와 푸른 번개로 뒤덮였고 대지는 갈라지고 사람들은 악기의 발톱 아래 짓밟혔다.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점차 사라져갔다. 그 사라짐은 죽음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마물은 육체뿐만 아니라 흔적과 기억까지 먹어치웠다. 그 시대,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 지금은 푸른 소나무 숲과 계곡으로 유명한 이 고장은 오래전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지옥에 닿아 있는 곳이었다. 그곳의 이름은 흑군의 안개지대. 지도에도 기억에도 남지 않은 장소. 그곳은 하늘을 보지 못했고 땅은 검게 물들어 있었다. 사방에서 몰려든 악기들이 그곳을 차지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알아보았고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기형의 존재들이 그 안개 속에서 끝없이 태어났다. 하루는 날이 어두워졌고 다음 날은 시간이 사라졌으며 그 다음 날엔 인간의 언어조차 그 안에선 통하지 않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 저곳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저곳은 돌아오지 못하는 땅이다. 저곳은 이미 이 세상이 아니다.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설령 어린 자식을 잃었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그 안으로 사라졌더라도 그곳은 다시 밟을 수 없는 땅이었다. 그곳에 우연히 발길을 들인 한노승. 그는 마귀와 사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승과 저승이 구분되지 않는 광경을 마주했다. 하늘은 부러진 뿔을 들이운 채 울었고 땅속에선 손톱 없는 손들이 안개 너머로 기어나왔다. 그는 아무런 기도도 올릴 수 없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무언가가 안개 안에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이 터졌다. 혀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목판에 새긴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뱀이
하늘을 빨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 노승은 도읍으로 내려가 피눈물로 상소를 올린다. 지금 그곳은 인간의 땅이 아닙니다. 곧바로 당대 최강의 무인, 진 본국건법의 계승자와 왕이 파견한 군사 108고승들이 동원되었다. 그 전투는 일주일을 넘겨 7밤 8날을 불태웠다. 절벽은 무너졌고 산은 울부짖었으며 싸움터엔 이름도 없는 망자들이 피의 진창 위에 포개졌다. 마침내 칠혼 기록경에 108마리의 악기를 하나씩 봉인해 넣는다. 그 안에는 마계에서 탈출한 악마, 심장을 수천 개로 갈라서 인간이 된 요괴, 다른 세계에서 추방한 괴물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놓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진실을. 어떤 악기는 스스로 칠혼 기록경 속으로 봉인되어 갔다. 진 본국건법의 계승자는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